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9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지적 공부의 보관 및 반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내놨어요. 1번에 보니까 지적 공부를 열람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 소관청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은 시로리사 지적 소관청 읍면 동장 틀렸죠. 그죠? 뭐가 틀렸느냐? 시도리사가 들어가면은 안 되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 동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4번에 대상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한다.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출제위원이 물을 때 지적 공부의 열람 발급을 묻는 것인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열람 발급을 묻는 것인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의 열람 발급을 묻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맨 아래에 보면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소관청, 읍면동장입니다. 조심을 해둘 때 특별자치시장이에요. 여기에 시도리사라고 쓰면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죠. 1번에 지적 또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맞아요. 그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틀렸죠. 그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지목은 맞죠. 그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번에 공유지 연명부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맞아요. 그죠? 공시지가 틀렸죠. 그죠? 이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좌표도 틀렸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죠? 자, 3번에 임야대장에는 자, 필지별 장번호 맞아요. 그죠? 면적 맞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잖아요. 축척도 맞죠. 그죠?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대지권 등록부에 건물의 명칭은 맞아요. 소유권의 지분도 맞죠. 그런데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그 다음에 5번에 경계점 자변협회 지목 틀렸죠. 그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경계점 자변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부호 및 부호도는 맞아요. 그죠? 장번호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에 도면에 등록하는 지목의 부호 표시가 올바른 것은 내려놨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한다. 그런데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를 하죠. 이때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건 24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거는 4개죠. 4개. 그래서 유원지는 원어로 표기를 하죠. 여기 3번입니다. 3번. 하천은 하로 표기를 하죠. 4번에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하죠. 5번에 주차장은 차로 표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학교용지는 학이 맞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호로서 등록하는 4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 4개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4번에 축척 변경 청산의 절차에서 간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래 놨죠. 1번에 보니까 지력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며칠 이상 공고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15일 이상 공고를 하죠. 하고 난 다음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하죠. 그죠? 20일 이내. 그다음에 내야 한다가 납부죠. 그죠? 납부는 6개월 이내죠. 그죠? 6개월 이내. 그래서 15일, 20일, 6개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5번에 지력공부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보니까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복구 자료가 아니죠. 그죠? 아니죠. 두 번째, 지력소관청이 지력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하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지력공부를 복구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죠. 그죠? 따라서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복구 청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등기 파트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 파트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시작을 해서 끝을 맺어요. 이때 소재, 지분, 지목은 청량을 하지 않죠. 그러나 경계와 면적에 정감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없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하여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지력공부 복구를 할 때 개시는 30일 이상 틀렸죠. 그죠? 15일이죠. 15일. 30일 이상 개시가 아니라 15일 이상 개시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지력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내놨어요. 1번에 등기관에 통지가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2번에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죠. 그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소유자를 정정하면 되는 거죠. 3번에
등록상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했다. 경계가 변했다는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은 승낙서 또는 판결서는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3번 맞네요. 그죠? 4번에 잘못 입력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자, 5번에 보니까 지력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틀렸어요. 그죠? 지번별 조서는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등장을 해요. 등록상 정정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표시를 하죠. 그죠?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에 여기서 검사를 받지 않는 청량으로 묶은 것은 이래 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단수 남기거든. 저 청량은 지력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했던 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을 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에 축척변경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두 번째,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시간의 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회의를 할 때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맞아요. 여기서 조심할 때 요 5일입니다. 7일이 아니죠. 그죠? 7일은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 통지는 7일이고 회의 소집일자 통지는 5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X죠. 그죠? 이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지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번에 축척변경 시에게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가보면 지력 공부를 정리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내놨죠. 1번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 통지 대상이냐? 아니죠. 그죠? 이거는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아주 자주 봤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이때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해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등기 촉탁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두 가지를 문제를 냅니다. 하나는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을 수 있고 통지 시기를 물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통지 대상을 물었거든. 결론은 이거예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결론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죠. 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러면 신청한 거는 알리지 않죠. 직권을 한 건 알려야 돼. 그 다음에 이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르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거든. 그러면 다 알려야 돼. 그럼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은 소유자가 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했죠. 대위 신청했잖아요. 소유자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알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핵이 뭐냐 이러면 출제위원회 있잖아요.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은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 이러면 이 통지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게 우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에요.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통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보니까 이번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죠. 알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지번을 변경했죠. 이거 직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알려야 됩니다. 지르공부 복구죠. 직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알려야 돼요. 그럼 직권으로 조사 청량했죠. 그러면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내놨죠. 그죠? 자, 여러분들 봅니다. 신규 등록 60일 이내 맞아요. 등록 전환 60일 이내 맞아요. 그죠? 분할 60일 이내 맞죠. 그죠? 합병 60일 이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니까 회복 등록을 90일 이내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등록 말소에서는 출제위원이 말소를 묻는지 회복을 묻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말소는 90일 이내 신청을 하지. 그러나 회복은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지력소관청이 회복합니다. 따라서 회복은 날짜가 없어요. 지력소관청이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지력청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내놨죠. 지력청량 의뢰인과 지력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20일간 청량을 했다면 청량 기간은 15일이다. 우리가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은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죠. 따라서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4분의 3은 15일이고 4분의 1은 5일이죠. 따라서 20일 중에 15일은 청량 기간이 되고 5일은 검사 기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맞죠?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 맞아요.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지적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 계획서,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을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5번을 보니까 지적기준점 16개를 설치하면서 청량을 하는 경우 청량기간은 11일이다. 틀렸어요. 그죠? 11일이 아니라 10일이에요. 10일. 자, 요걸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서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난 기준점이 부족해서 설치해 가면서 청량을 한다. 그러면 날짜를 더 주는 거예요. 이때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를 할 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럼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 여기서 16개, 17개, 18개, 19개 여기에서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치면 청량기간은 10일이 되고 이렇게 합치면 검사기간은 9일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래 놨죠. 자,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죠. 두 번째, 축척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력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 여기 나와 있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은 지상경계점 등록부고 니은은 지적확정 청량이고 디귿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네요. 그죠? 어느 토지의 등기 기록에 간명의의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간명의의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을은 병에 대해서 1번에 건저당권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일어났죠.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1번 해볼게요. 갑액에서 을로 적법하게 매매한 사실이 추정된다. 소유자가 갑액에서 을로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니은에 현재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을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뒷것에 을의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은 갑이죠. 갑은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에서는 추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을이 소유자죠. 갑은 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럼 이거는 틀렸네요. 그죠? 리얼에 병은 을에 대한 건전한권과 비담보 채권, 여기에 3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돈 3억을 빌렸구나라는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럼 이 지문은 맞는 말이네요. 미음에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죠.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현재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음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하여 채무자 을을 대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을에게, 요 을이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이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는 대위신청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틀렸죠. 그죠? 채권자 대위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그죠? 등기 완료 통지.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은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넘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러면 병이 채권자가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등기 신청은 병이 한 거예요. 병. 그러나 명의는 누굽니까? 을이 되잖아요. 을. 그럼 이때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어. 그래서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조심을 해둘 때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둘이 올라갑니다. 둘이. 을이 올라가고 병도 올라가요. 그럼 을은 피대위자라고 부르죠. 피대위자. 병은 대위자죠. 그죠? 대위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을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병은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그러면 을은 피대위자 소유자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그러나 병은 신청인으로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명인으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맞죠? 그 민법상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이게 합유죠. 그죠? 합유. 두 번째,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돼서는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했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을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금인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이렇게 해두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됩니다.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면 판결서의 검인도 받아야 돼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도 첨부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의 경우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전세금 감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틀렸죠. 그죠? 이해관계인이다죠. 이다. 자,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잘 보세요. 1번이고 여기는 2번이잖아요. 여기는 1번이고 얘는 1의 1이잖아요. 그림이 다르죠. 그럼 만약에 여기는 1번은 전세권이 있고 2번에는 건전한권이 있어요. 그럼 이때 전세금이 3억에서 4억으로 정액을 하며 이 건전한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전세권의 건저당이라는 말은 3억을 보고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은 이 후순위 여기 있는 건저당권자는 유리해지는 거예요. 유리해지는. 그럼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3억에서 2억으로 감액을 하면 이 건저당권자는 3억인 줄 알고 빌려줬는데 2억으로 감액을 하면 이 사람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건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정액하면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감액하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해해 두세요. 두 번째,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이게 주등기죠. 그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은 부기등기죠. 여러분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2번 전세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한다. 틀렸죠. 그죠? 주등기죠.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서 그림으로 볼게요. 3번하고 5번은 같은 표현이거든. 결론은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하죠. 주등기. 각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2번 소유권 회복 시 4번 소유권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러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죠. 그럼 을은 다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되었죠. 그럼 이때 갑이 있잖아요.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말소시켜 버리니까 소유자는 갑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병이 되는 겁니다. 병.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번 소유권이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가 되니까 이걸 원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회복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안 되거든. 양립이 안 되니까 회복을 못 합니다. 못 하니까 등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겁니다. 회복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한다. 맞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는 1번 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해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 바로 부기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등기가 2개잖아요. 2개. 맞죠? 그럼 요 3억이 4억으로 정액을 하면은 이 전세권자가 불리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가 되겠죠.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각하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럼 17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이라는 소유권 이전 게 말소는 단독이다.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죠.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이죠. 그죠? 공동.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에 가상 매매에 의한 공동으로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 벌어내기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죠. 지분도 매매가 되죠. 매매가 되니까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할 때는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 거래 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이네요.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이의신청은 집행정결이 있다요. 있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그죠? 없다. 두 번째,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맞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이의신청은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이 있다요. 있다가 틀렸죠. 그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각하 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지 제3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보낸다. 틀렸죠. 그죠? 지방 법원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1번에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부기등기 바로 틀렸죠. 그죠? 주등기죠. 여러분들 면적은 부동산 표시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죠. 전부 다 주등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죠? 2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 제한은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필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요역지가 있고 성역지가 있죠. 성역지는 일부에 되거든. 그러니까 합병이 돼. 요역지는 일부에 안 되거든. 그럼 합병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지목이죠. 지목이 변경된 때는 1월 이내 맞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때 등기법이냐 지적법이냐는 다릅니다. 지적법의 지목 변경은 60일이죠. 60일. 등기법의 지목 변경은 1월이죠. 그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대장. 여러분들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대장이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이죠. 그 다음에 5번에 건물의 구조가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표시가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그는 대장을 먼저 고치죠. 그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기억에 건전한권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1월이 채권 양도죠. 그죠? 채권 양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맞죠? 법 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면은 건저당권자가 을입니다. 그럼 을이 병에게 건저당권을 이전한다. 이전하면은 요 채권 최고액 3억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할 때 봅니다. 채권 양도라고 나와 있죠. 건저당권이 이전되면 요 채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어 있다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다. 그런데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다음에 건전한권 설정 등기의 등기원으로 기본 계약인데 여러분들 이 기본 계약이 아니라 설정 계약입니다. 설정 계약.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죠. 그럼 소유권 이외는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저당권이다 있죠. 그런 거는 전부 다 등기원이나 설정 계약이라고 씁니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게 기본 계약이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설정 계약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기본 계약은 틀렸죠. 그죠? 공동담보 목적으로 종전등기부에는 끝부분에 틀렸죠. 그죠? 종전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틀렸죠. 그죠? 끝부분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 디귿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B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때 갑이 A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A 부동산에. 하고 난 다음에 요 B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물이 두 개가 되죠. 그러면 공동담보가 됩니다. 그럼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 N은 여기에 써놨죠. 이게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전 등기부에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그러면 딱 외울 때는 종전 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시하고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해 보니까 일필의 토지 특정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토지 일부만 저당권은 안 되죠. 그죠? 저당권은 전부에다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 뒷것이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1번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래놨냐. 자, 기억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네요. 그죠? 두 번째,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유 틀렸죠. 그죠? 공유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합유로 등기하죠. 그럼 니은은 틀렸네요. 그죠? 이것에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주등기 맞죠. 이게
부기등기라면 틀리는 거예요.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리얼에 신탁의 등기를 할 때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 틀렸죠. 항상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2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틀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야 될 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금인, 거래가액입니다. 거래가액. 결론은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제출을 해요. 여기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나 금인이나 거래가액은 본등기 때 제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토지거래 허가서를 이해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겠다. 그래서 가등기 때 제출합니다. 나머지는 다 본등기 때 본등기. 그럼 요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거죠. 미등기 부동산에 가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틀렸죠. 그죠? 왜? 전세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죠.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에 본등기라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할 수 없다 오죠. 그죠? 왜 그러냐? 가등기에 가압류는 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말소해서는 안 되죠.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이래 놓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본등기라는 거 가등기 전에 전세권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대항 이렇게 나오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말소할 수 없는 거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할 수 없다.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 말소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도 전자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전자신청이 있고 방문신청이 있었을 때 방문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없죠. 그러나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 되죠. 그죠?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 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할 때는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전자 신청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이 필요하죠. 그죠? 이것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되죠. 비법인은 안 돼요. 그러면 리얼에 전자신청의 제한은 서면으로 틀렸죠. 신청이 전자면 취하도 전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서면으로 하면은 틀렸어요. 5번에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력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24번에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협의분할에는 상속등기 신청할 때 상속재산분할회사가 공정정서인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상속재산분할회사에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죠. 그죠?
두 번째, 저당권자가 갑이 을에게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요 2번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자주 했는데 답하세요. 자, 답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의무자가 하는데 소유자일 때 하는 겁니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럼 이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갑은 인감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을이 저당권자거든. 그럼 저당권의 권리질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저당권의 권리질권하면은 을이 의무자, 병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줘도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권리질권을 설정할 때는 을이 의무자입니다. 을이. 그럼 을은 의무자는 맞죠.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3번도 같은 이치입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의 인감을 첨부한다. 틀렸죠.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죠. 전세의 저당이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따라서 을은 의무자는 맞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을은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대신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이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죠. 자, 이 말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필정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말소를 하죠. 말소할 때는 을이 의무자예요. 그럼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분실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을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때 이때 을이 빈손으로 가느냐 인감을 들고 가느냐. 인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을의 신분증과 을의 인감증명서를 보고 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걸 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말소하고 난 다음에는 을에게 말소했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까지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5번에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이 인감을 첨부한다. 5죠. 여러분들 인감증명은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인감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같이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이제부터는 문제 위주의 공부가 돼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도 같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마무리해서 합격하셨다는 말씀 꼭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설을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